나이가 들면 반드시 7가지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신다면 분명 노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워질 겁니다. 첫 번째, 화내는 걸 서두르지 마세요. 누군가가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절대 급하게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건강에 해롭기만 합니다. 어떤 일들은 그냥 흘려보내는 게 답입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은 둔감해질 필요도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삶은 여전히 내 삶이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말을 서두르지 마세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도 너무 급하게 말하려 하지 마세요. 중요한 이야기라면 의견을 표명하되 그들이 들을지 말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의견을 묻는 것은 존중의 의미지 반드시 그 말을 따르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서두르지 마세요. 살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도 굳이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마세요. 오늘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닦고 테이블도 정리해야 한다고 해도 꼭 1시간 안에 다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하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해도 되잖아요? 가끔은 중간에 쉬어가면서 해도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돈 모으는 걸 서두르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저축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돈을 아끼기만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결국 후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일 때 비로소 그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돈을 모아봤자 결국 내가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능력이 있다면 굳이 부모의 돈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갈 힘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반대로 자녀가 무능하다면 부모가 돈을 남긴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유산에 의존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모으는데 평생을 바쳐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며 최대한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을 결국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내게 필요한 곳에,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소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맛보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그 돈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또한 돈을 쓸 때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평생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투자할 차례입니다. 너무 검소하게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리고 쓰고 싶을 때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때로는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선택인지 고민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입니다. 남은 인생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운동을 서두르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피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운동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는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때 몸을 급격하게 움직이면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시간은 충분히 쉬고 난 뒤에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몸을 움직일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순간적인 움직임이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강도가 높은 운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 하기보다 장기적인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서둘러서 목표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천천히 단계를 높여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을 할 때는 몸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쓰게 되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준 뒤에 운동을 시작하면 훨씬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몸이 한순간에 긴장 상태에서 이완 상태로 바뀌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무리 운동을 통해 서서히 몸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기를 했다면 마지막에는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적절한 강도로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실천해 나가신다면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운동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면서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6번째, 친구 사귀는 걸 서두르지 마세요. 중년이 되면 친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꼭 많은 친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급하게 친구를 만들려 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 있는 법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고 형식적인 관계가 늘어나면서 피로만 쌓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맞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친해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피곤함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불편하다면 그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진짜 좋은 친구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한 사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인연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친구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가 곁에 남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어릴 때야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인생이 길어질수록 가벼운 관계보다는 진심 어린 관계가 더 소중해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또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요? 억지로 친구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가치관도 뚜렷해지고 생활 방식도 고착화되기 마련이라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진짜 필요한 사람과 가까워질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는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아지고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무리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언제든 연락하면 반갑게 맞아줄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용히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기존의 소중한 인연을 더 깊게 다지는 것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 바쁘게 살아오느라 소홀했던 친구가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경우도 많지만
조금만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친구로 채우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건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실망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지 애써 찾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친구란 인생에서 참 중요한 존재이지만 꼭 숫자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천천히 깊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는 결국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친구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을 더 아끼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느냐일 테니까요. 7번째, 나이 드는 걸 서두르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반드시 늙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젊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지요. 우리가 매일을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마음이 몸과 일상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젊은 나이라도 불평과 후회 속에서 산다면 오히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나 뭔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늘 생기 넘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지혜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늙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조금 더 젊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만은 언제까지나 청춘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늙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삶의 질까지 낮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깃들고 몸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지혜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조금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 좋은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고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겨보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이 늙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젊고 생기 넘칠 것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취미 클래스도 많으니 관심 있는 분야를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도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것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평소 생활 속에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넘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란 모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가끔은 손을 놓고 여유를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그 중에서 나와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간섭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녀들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에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검소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절약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적절히 소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결국 쓰기 위해 있는 것이고 너무 아끼기만 하면 오히려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평생 가족과 일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젊은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언제나 밝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